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들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야부터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이달 중에 남북 적십자 회담과 고위급 회담, 장성급 군사회담도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남북 하늘길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평양과 인천을 잇는 정기 항로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는 건데 국제 민간 항공기구 관계자들이 이번 주에 북한을 방문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비행 정보구역 외국 항공기 통과는 지난 2015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이제 중단되고 북한의 비행 정보 구역에 이제 다른 나라 비행기들은 지금 러시아만 통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북한이 노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북한 이제 앞으로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남북 전기 항로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비행 정보 구역을 통과해서 말레이시아나 원래 말레이시아를 가는 항로가 있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라든지 이제 동남아를 가는 새로운 항로 개척 등 이제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그런 제안과 지금 사업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남북 교류 사업으로 산림 분야의 협력이 정해진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산림은 정말 심각합니다. 네. 1970년대 산림 자연 개조 5대 사업이라 그래서 북한에서 다락논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경사 15도 이상의 산비탈을 개척해서 거기에 이제 다락밭, 다락논이라고 그러는데 옥수수를 심어서 식량 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산은 황폐화되고 홍수와 산사태가 줄을 이었습니다. 네. 북한을 지금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 파주 오두산 전망대 가면 북한이 바로 보입니다. 네. 거기 이제 경기도 쪽 북한을 보면은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북중 국경에서 북한을 봐도 두만강, 압록강 지나면서 보면은 북한에 나무가 없는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에 나무 심기를 독려하는 모습이 방송으로 여러 번 나왔을 정도인데요. 그 때문에 북한과의 산림 지원은 굉장히 북한으로서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한 농업이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엔 제재에서 산림 교류는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산림 녹화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산림이 그렇고요. 스포츠 교류 역시 대북 제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야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27년 만에 탁구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돼서 경기를 치렀고요. 오는 8월 아시안게임도 남북 단일팀 구성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겨울올림픽과 이번 스웨덴 이제 탁구 선수권 대회에 이어서 아시안 게임에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서로 전지훈련도 상호할 수 있고 단일팀도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죠. 네. 또 이제 의료 분야에서는 북한에 지금 워낙 결핵 환자들이 많아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도 지금 또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준비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1960년대, 70년대 결핵 퇴치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노하우와 그리고 이제 시설, 의약품에 대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결핵 퇴치 사업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결핵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질환이거든요. 처음에 약품 4가지를 2달간 먹고 2가지를 넉 달간 먹어야지 완치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잠깐 약 먹기를 게을리하면은 어떤 내성이 생깁니다. 다제 내성균이라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약에도 듣지 않는 그런 균으로 결핵균이 바뀌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장비, 노하우가 필요한데 남북한 간에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분야라고 지금 의료 분야에서는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안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산가족 여러분의 기대가 ክ입니다. 상설 면회소 설치 같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상설 면회소 설치는 원래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합의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해서 거기에 상설 면회소를 만들어서 어떤 평화지대화하자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으로 네. 이제 알려져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고 당장 이제 8월 15일 이산 가족들 만나는 것으로 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이 소식도 또 들어왔는데 우리 국방부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14일에 열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일주일 뒤에 열자고 이제 북한에 제안을 해 놓은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군사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또 얘기가 돼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렇죠. 장성급 원래 군사회담 자체는 이제 긴장 완화 그리고 어떤 뭐 신뢰 구축 그리고 이제 남북한 뭐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교류를 보장하는 어차피 이제 그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그 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논의하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지난번 확성기가 네. 남북 상호 이제 서로 그 무사히 철거가 됐고요. 예. 이번 그 판문점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실무적인 그 접촉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군사 교류는 장관급 회담 그리고 이제 그 장성급 회담 그리고 대령으로 이루어진 실무 회담이 있는데 지금 장성급 회담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수준이 한 중간쯤 되는 그 의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확성기 철거 이후에 또 남북한 간의 그뭐 비상시에 한라인이라든지 남북 군사 그 통신선 재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네. 서로 급한 경우에 협력을 하자 이 정도 수준에서 서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네, 남북 경제 협력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게 대북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뭐 당장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대북 제재 그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북한의 어떤 뭐 지원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이제 미래 계획을 얘기하고 충분하게 접촉하면서 서로 이제 그 대화의 폭을 넓히고 소통하는 그런 지금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수준에서 일단 먼저 서로 연결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서 나중에 북미 회담도 있고 해서 그 이후 유엔 제재 해제 이후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런 걸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네.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진다기보다도 이제 드디어 뚫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판문점 선언 이후에 지금 이뤄지고 있는 후속 조치들, 교류들, 그리고 군사회담 포함해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회담 일정 짚어봤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